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2월 10일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가해자님, 모든 거에 앞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한 게 후회가 됩니다. 어제 저녁 음주 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호 정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육안상 상대방 차량 후방이나 제 차의 전방에 이렇게 부딪힌 흔적은 크게 없었다고 하시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정도가 나왔고요. 초범에 특별한 범죄 저지른 적이 없긴 한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은 최소 500에 피해자 합의시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 합의는 제가 면책금 300에서 400만 원을 보험사에 애치하든지 피해자분하고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자, 형사벌금 관련하여 피해자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적당한지. 자, 먼저 이제 피해자와 적정 합의금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사실 적정 합의금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항상 적정 합의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형사 합의금은 70에서 100만 원 정도 주당.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많이 부르신 분도 있어요. 2주 정도가 나왔다면 200에서 한 150만 원 선 왔다 갔다 하겠죠. 자, 민사 합의에 대해서는 맞아요. 선생님 적어주신 게 맞고, 다만 면책금이 좀 틀렸는데 면책금은 대인이 300만 원, 대물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하고 개인 합의를 하면은 보험사에 접수할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면허정지나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립사랑이다님,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이후 서류는 어디로 가며 또 행정심판에는 어디서 어떻게 서류가 들어가나요?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아니죠.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하는 데고 서류가 어디로 간다라는 질문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형사재판부에 서류가 들어가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행정심판에는 어디서 어떻게 서류가 들어가나요? 행정심판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온라인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등기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BANG님, 26살이고 무직이며 음주 초범입니다. 음주 약 16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적발이 되셨군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택시 기사님과 여성 승객 한 명이 타 있었고요. 번호판 볼트에 살짝 눌린 정도.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불렀고 보험 처리하자고 해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농도가 0.098이 나왔네요. 너무 억울해서 체열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치는 다음 주에 나온다네요. 체열을 하고 나면은 사실 기다리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제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면허 취소랑 벌금은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의죠. 일단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죠. 경찰과 보험사에 접수가 된 상태인데 피해자 두 분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민사 합의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민사 합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사에 면책금 400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 줄이는 방법과 면허 취소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체열 농도가 나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써놓았으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합의에 대한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전치 몇 주 나오면, 이건 사실 전치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전치가 몇 주가 나왔는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강길동님, 행정심판 진행 중 구술심리. 구술심리는 신청 전 인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자, 구술심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가 기준입니다. 서류만 갖다가 내면 구제냐 구제가 아니냐가 판단되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행정심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수천 명이 들어갑니다. 수천 명의 서류 중에 한 4분이나 5분 정도만 선별을 해요. 구술심리를 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구제를 시켜줄 만한 분들만 모으는 것 같아요. 제 내피셜이지만. 왜냐하면 제 경험상 구술심리 다녀오신 분들이 구제가 안 된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한다면 구제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걸까요? 구술심리에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경우에도 제가 구제가 안 된 분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가시는 게 좋겠죠. 조금이라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시간이 된다면 가급적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레아님, 당시 상황은 1열 주차대에 있던 차량이 나가야 했고 10cm 움직였고 0.115로 취소가 나왔네요. 네, 목격자분이 탄원서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고 본인은 운전 안 하려고 했는데 차를 붙여달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라는 탄원서 내용을 썼다고 하네요. 운전이 정말 필요한 직업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자,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소유예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면허의 결격기간이 해지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라면 다시 면허증을 따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벌금은 나오지 않아요. 자, 면허가 정지가 된 경우라면은 면허 정지가 그 즉시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임시 면허 기간이라면은 원칙적이라는 거예요. 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임시 면허 기간에 기소유예가 나오면 면허를 바로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면허를 다시 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시면은 아마 면허증을 돌려줄 겁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청 가셔서 기소유예 결정서나 기소유예 이유서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청이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렸고요. 네, 항상 저희 카페나 유튜브 게시판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상당히 많은 힘이 됩니다. 네, 할 수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